저는 지니어스의 이상협이라고 합니다. 이제 많이 보셨을 만한 문장입니다. 어떠한 것도 신뢰할 수. 근데 이 단어만 봤을 때 굉장히 임팩트가 있지만 앞에 문장에 행간이 빠져 있습니다. 검증된 것 이외에라는 행간이 좀 빠져 있죠. 검증이라는 단어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검증에 대해서는 좀 더 디테일하게 장표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증된 것만 신뢰할 수 있다. 그리고 신뢰성이 확보된 단말은 사용 목적에 맞는 적절한 권한 할당 그리고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것이 이제 제로 트러스트의 기본적인 아키텍처입니다. 반대로 얘기하면은 권한을 할당해 주기 위해선 신뢰라는 걸 꼭 얻어야 되고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검증을 해야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검증은 당연히 어떤 것을 검증할지 아이템 그리고 검증을 언제 할지 그리고 몇 시간 주기로 할지 주기에 대한 부분들이 분명 들어가고요. 그리고 권한이라는 개념이 들어갑니다. 당연히 이제 IT 거버넌스 자체가 비즈니스 거버넌스 아래에 있기 때문에 비즈니스의 효용성을 위해서는 당연히 모두 동일한 레벨의 검증 절차나 시간이 소요돼서는 안 될 겁니다. 예제로 말씀드리면 이제 방문하시는 기자들 이런 분들은 단순히 인터넷을 쓰기 위해서 혹은 아니면 인터뷰를 하기 위해 기록하기 위해 태블릿을 들고 올 텐데 이런 사람들한테 엄청난 에이전트를 깔라든지 이런 것들을 요청하실 수는 없죠. 결국 이 사람들을 확인하는 거는 정말 이게 기자가 맞는지 이분이 신분 정도만 확인하는 정도에 맞출 겁니다. 그리고 다음 예제에서 보시는 것처럼 정직원 같은 경우는 이제 망이 분리되어 있을 경우에는 인트라넷 단말과 인터넷 단말로 나눠질 거고요. 인트라넷 단말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백신 그리고 DLP, DRM 이런 솔루션들이 설치가 되셔야 될 거고요. 당연히 개인 단말일 경우에 인증을 거치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인터넷 단말 같은 경우는 외부에 대한 자료 송수신용 에이전트가 깔려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백신 정도만 깔려 있으시겠죠. 그보다 민감한 개인정보 관리한다든지 아니면 회계 쪽을 관리하시는 분들은 더 많은 에이전트가 설치가 되실 수 있을 겁니다. 즉 다음 보시는 이제 중세 성과 같이 각각 들어가려고 하는 주려고 하는 권한에 매칭돼서 검증이 필요하고 그리고 검증에 따라서 주기가 나누어진다라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다음은 이제 저는 이제 지니어스에서 나왔고요. 그리고 지니어스는 기본적으로 NAC를 금융권 쪽에 많이 납품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검증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일부분 사례를 받아왔는데 첫 번째는 인증에 대한 부분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대부분의 금융권 고객사들은 다 인증을 거치세요. 특히 개인 단말 같은 경우에는 PC에 접속하시면 맨 처음에 아이디 패스워드를 먼저 넣고 사용을 하시죠. 대부분은. 그 전까지는 아마 사용이 안 되거나 네트워크가 허가되지 않으실 겁니다. 다만 이제 90%라고 적은 이유는 본점을 제외한 지점, 아무래도 본점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관리에 좀 소홀함이 있고요. 그리고 공용 PC 같은 경우가 관리하기가 좀 애매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대다수는 인증을 사용하고 계세요. 주기는 보통 하루 단위 아니면 PC 부팅 때마다 인증을 보통 하고 계시죠. 두 번째는 필수 소프트웨어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것도 대부분 다 잘 되고 계세요. 그리고 주기는 1시간, 3시간, 6시간 이런 식의 주기를 가져가면서 검증을 하고 계시죠. 근데 이제 세 번째 항목이 이제 실시간적인 검증 사항들, 단말에 대한 이상행위 분석 이런 부분들은 좀 안 되시고 계신 분들이 많이 보이세요. 보시면 일부 고객사 위주로 보시면요. 인트라넷에서 DLP 혹은 아니면은 엔드포인트의 이제 분석 툴들을 통해서 어느 정도는 하고 계시지만은 디테일한 부분까지는 다 보고 계지 않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네트워크 기반으로 사용자의 행위를 분석한다는 거죠. 어느 웹사이트에 접속했는지 이런 것들이 사실 중요하게 여기시는 포인트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외부와 통신이 어떻게 됐는지 그리고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은 거의 안 되어 있으시다는 거죠. 단말에서 이제 검증할 수 있는 요소는 이제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기적인 검증 요소가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실시간적인 검증 요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주기적 검증 요소는 관련 소프트웨어는 ITAM 솔루션, 자산관리 솔루션들이나 아니면 NAC 솔루션, 저희가 이제 잘 판매하고 있는 솔루션, 그리고 MS-AD 솔루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인증을 잘 했는지, 설치가 잘 되어 있는지, 패치가 잘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은 대다수 고객사들이 다 잘 하고 계신 부분이세요. 다만 이제 실시간적인 솔루션들, 통신 기록이 바로바로 이루어졌는지 체크하는 것도 어디와 이루어졌는가, 그리고 어떤 파일을 썼는지 단말에서, 그리고 프로세스를 어떻게 쓰고 있는지, 그리고 관련 소프트웨어들은 DLP, EDR, 그리고 엔드포인트 포렌식 이런 솔루션들이 있습니다. 보시면 이제 호흡이라는 개념이 좀 들어가는데요. DLP 같은 경우에는 모이는 엔드포인트를 뽑아내는 자료의 데이터들이 많지 않습니다.
대신에 로그 기간을 길게 가져갈 수 있는 긴 호흡을 갖고 있죠. 반대로 엔드포인트 포렌식 제품들은 보통 사고가 나면은 바로 USB를 꽂고 돌리고 자료를 보통 가져오죠. 뭐 적게는 10기가, 뭐 많게는 20기가까지 자료를 가져옵니다. 다만 단말에서 뽑아낼 수 있는 기간에 대한 호흡이 길지는 않습니다. 그 중간에 있는 EDR 솔루션은 단말에 있는 정보도 어느 정도 적정량 가져오고요. 그리고 호흡도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를 가져갈 수 있을 정도 호흡이 긴 편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제 주기적인 거에 이제 예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보시는 것처럼 뭐 이제 당연히 이제 저희 솔루션 화면을 캡처를 했고요. IP 주소가 있고 맥 주소가 있고 누가 인증을 받았는지 나오고 언제 인증을 받았는지 그리고 플랫폼을 뭘 쓰고 있는지가 나옵니다. 그리고 당연히 그에 대한 로그가 나올 거고요. 마찬가지로 필수 소프트웨어가 제대로 설치가 됐는지에 대한 부분이 나오실 거고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로그가 나올 겁니다. 이거는 이제 모두 다 잘 하고 계신 주기적 인증에 대한 케이스죠. 다음은 이제 단말 내부에 있는 실시간적인 행동들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이거는 저희 제품, EDR 제품에서 캡처를 한 부분들이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당연히 위협행위에 대한 탐지, EDR을 하시는 대부분의 목적은 APT, 랜섬웨어 이런 것들일 겁니다. 근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들은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 당연한 거고요. 그거 외에 유용성을 EDR 제품들에서 뽑아내고자 하는 부분들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부분이다 보니 보시는 것처럼 이제 관심 행위 지표, 사용자가 주로 어떤 행위를 했는지 그리고 이 행위에서 이상한 것들이 있지는 않은지 이런 것들을 뽑아내는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발표를 하고자 합니다. 일단 첫 번째, 단말 내부의 모든 행위들을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위협을 뽑아내고 그리고 이상 행위에 대해서 뽑아내고 그리고 당연히 탐지를 했으면 당연히 대응이 되어야 되죠. 이런 구조로 이루어져 있고 이거는 하나의 예제의 샘플입니다.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EDR 솔루션에서 수집하는 정보들이 있는데요. 당연히 실시간 단말 위협이나 코드 행위 이런 것들은 당연한 거고요. 그거 외에 실시간적으로 이 단말이 누군지 알아야 되죠. 처음에 이제 인증 절차라든지 아니면 인증 연동을 통해서 이 단말이 어떤 사람이 쓰고 있는지 먼저 확인을 할 수 있는 절차가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실시간 네트워크에 대한 통신 이력입니다. 이 네트워크를 어떤 식의 통신이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실시간으로 레지스트리 값이 어떻게 변경이 됐는지 프로세스에서 불러오는 함수 값들 이런 것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실시간적인 파일에 대한 부분들도 존재를 할 겁니다. 다음은 이제 저희 쪽에 이제 예제 부분인데요. 보시면은 이제 예제 샘플입니다. 보시면 이벤트 타임이 찍혀 있죠. 그리고 로그에 대한 발생 시간, 그리고 이 이벤트가 어떤 이벤트였는지 보시면 HTTP 다운로드라는 게 나옵니다. 그리고 실행시킨 프로세스가 나오죠. 프로세스는 IE 그리고 다운로드 받은 URL이 나옵니다. 이걸 어디 가서 이 사람이 다운로드를 받았는지 나오고요.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다운로드 받아서 이 사람 PC 어디에 저장이 됐는가가 나옵니다. 그리고 세부적으로 그 파일에 대한 내용들이 쭉 나오죠. 단순히 이걸 보시면은 여기 계신 분들이 추측할 수 있는 거는 저 홈페이지에 가서 파일을 다운로드 받았구나 라는 걸 보실 수가 있으세요. 이거는 이제 단순히 데이터입니다. 저희 쪽에서 얘기하는. 이 데이터만 가지고 뽑아낼 수 있는 거는 이 사람이 저기에 접속해서 파일을 다운로드를 받았다가 끝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여기 계신 관리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하나의 포인트가 있죠. 왜 저기 가서 저 파일을 다운로드 받았는가? 이게 주된 이제 포인트실 거예요. 그걸 보시기 위해서는 이벤트의 선후 관계를 봐야 됩니다. 이게 악성 코드에 감염된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우리가 궁금해하는 이상행위라든지 악성 코드가 아니더라도 어떤 행위가 발생됐을 때 그거에 대한 선후 관계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보시는 것처럼 포레스트라는 사람 PC에서 파일을 변경했습니다. 이 파일을 변경한 이력은 남죠. 뭐 A인지 B인지 이렇게 남습니다. 변경한 시간도 있고요. 근데 이거를 이 사람이 왜 변경했는지 지금 보시면은 유저 이니트라는 게 나오죠. 유저 이니트라는 거는 뭐 여러분들이 쓰시는 것처럼 뭐 바탕화면에서 어제 휴지통이 왼쪽에 있었는데 이걸 오른쪽으로 바꾸셨어요. 그리고 PC를 끄셨습니다. 그럼 PC를 켜시면 유저 이니트라는 놈이 떠가지고 왼쪽에다가 휴지통을 표시하는 그런 이제 사용자 초기값을 불러오는 값입니다. 사용자가 PC를 부팅하자마자 초기값을 띄우고 윈도우에서 그리고 윈도우 탐색기를 띄웁니다. 보시는 것처럼 익스플로러는 윈도우 탐색기죠. 잘 아시는 것처럼 탐색기를 띄우고 여기서 파일을 작업을 했습니다. 이 얘기는 어떤 스크립트나 어떤 외부적인 요인이 아니라 이 사람이 탐색기를 띄워서 파일을 바꿨구나라고 알 수 있는 겁니다. 단순히 앞에 말씀드린 이런 이벤트만 가지고는 그냥 이 사람이 어디서 다운로드 받았다지만 이 사람이
직접 손으로 했는지, 아니면 악성 코드에 감염돼서 스크립트를 돌렸는지, 혹은 아니면 어떻게 위도를 가지고 했는지, 왜라는 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근데 선후관계 앞뒤를 따져보면 왜라는 게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이 수동으로 했다는 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파일 전후에 어떤 일이 발생됐는지를 모든 이벤트를 수집해서 이 인과관계를 보여줄 수 있는 부분들이 되게 중요하고요. 다음은 이제 네트워크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세션이 맺혀져 있는데 이 세션이 왜 이렇게 발생이 됐는가를 보시기 위해서는 보시는 것처럼 이제 벨벳 VDI PC겠죠. 그리고 시스템이라는 애가 접속을 했습니다. 시스템은 일반적으로 유저가 뭔가 컨트롤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키자마자 뭔가 시스템이라는 게 등록이 돼서 작업을 했구나. 밑에 보시는 것처럼 서비스라는 게 있고 그 밑에 네이버 어드민 API SVC라는 게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네트워크 통신이 59건이 발생이 됐어요. 디테일하게. 그럼 이게 왜 발생이 됐는가 보니까 서비스라는 애가 불러왔구나. 서비스는 기본적으로 윈도우에 등록돼서 부팅 시키시면 보통 바로 실행이 되도록 되어 있죠. 그래서 이거는 이 사람이 언젠가 과거에 네이버라는 데 들어가서 뭔가의 서비스를 설치하고 깔고 그게 등록돼 있기 때문에 자동으로 떠서 이런 통신들이 발생되는구나. 이런 인과관계를 통해서 왜 발생이 됐는가에 대해서 알 수가 있는 부분들입니다. 마찬가지로 레지스트리에 대한 생성, 삭제, 세팅 값들 이런 걸 알 수가 있고요. 가장 중요한 부분은 단말 하나하나 이런 이벤트를 여기 계신 관리자분들이 다 보실 수는 없다는 거예요. PC가 3000대, 4000대 넘어가면은 이 이벤트 보는 것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물론 예전에는 이 이벤트를 가지고 저런 형태로 뭔가를 뽑아내시려고 노력을 하셨겠지만 이 이벤트 이런 단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도 어려우시다는 거죠. 그래서 관심 있는 이벤트들, 뭔가 발생할 이벤트들 이런 것들 클릭하시면은 바로 이런 형태로 보실 수 있도록 관리자가 관심 있는 이벤트를 자동으로 뽑아드리고 그게 관리자한테 알람이 가도록 그리고 이것들은 얼마든지 관리자분들이 커스텀할 수 있는 화면을 위젯 형태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거에 약간 끝판왕 같은 개념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PC가 있고 옆에 보시면은 VE 포트 -x64.ex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대부분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PC에 설치해보고 깔아보셨을 만한 프로그램입니다. 근데 이제 유명하진 않죠. 이게 베라포트라는 프로그램이고요. 그리고 이거는 금융권에 뭔가 홈페이지에 접속을 했을 때 키보드 보안 솔루션 공인인증서가 잘 뭔가 동작하도록 이제 도와주는 거죠. 안전하게 동작하도록 도와주는 프로그램입니다. 보시면은 여기 이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이 사람이 뭔가 작업을 하려고 했더니 이 프로세스가 불러왔고요. 이 프로세스가 자식 프로세서를 다시 불러오고 얘가 보시는 것처럼 키보드 보안 솔루션이 제대로 깔려있는지 체크하는 과정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실제로 이 사람이 하려는 행위를 볼 수 있는 거죠. 이 사람은 이 홈페이지에 가서 뭔가 작업을 하려고 했는데 작업을 하려고 봤더니 이런 것들을 깔았더라. 결국 이 사람은 이 홈페이지에 뭔가 멤버거나 아니면 연관된 사람이다 라고 보실 수 있는 부분들인 거죠. 멤버라는 게 이제 사용자를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여기를 통해서 뭐가 설치가 됐는지 그리고 어떤 일이 발생됐는지 PC 내부에서 이런 것들을 바로바로 아실 수 있는 그런 형태가 이제 EDR의 다른 측면입니다. 랜섬의 악성 코드 말고도 PC 내부의 정보를 보실 수 있는 다른 반면이라는 부분들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단말의 위협에 대한 탐지. 이거는 이제 EDR이 태어난 가장 기본적인 이유죠. 보시는 것처럼 위협이 발생하면 똑같이 머신러닝, 아니면 IOC나 해시 값들, 이런 것들. 그리고 저희 행위 기반을 통해서 위협을 당연히 뽑아드리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동으로 대응해드리고 차단해드리는 기능들이 탑재가 되어 있고요. 그거 외에도 이런 식의 악성 코드에 대한 이벤트는 똑같이 뽑아드리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는 이제 단순히 데이터들을 모아가지고 보셨어야 됐어요. 근데 데이터를 모아서 보니까 너무 많은 데이터들이 모이는 거죠. 특히나 네트워크 기반 아닌 단말에서는 하루에도 몇 천만 건, 몇십억 건 이런 데이터들이 모이게 됩니다. 결국 그런 것들을 모아서 관리자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로 다시 재가공해서 보여드리는 게 이제 1차적인 이 제품을 쓰는 이유인 거죠. 결국 내부에 있는 PC 단말에 있는 것들을 데이터를 뽑아서 이거를 정보화시켜서 관리자들이 필요로 하는 부분들, 가려운 부분들을 제대로 긁어줄 수 있도록 하는 형태의 이제 레포트나 위젯 같은 것들을 제공해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당연히 단일 솔루션으로만 사용하시는 게 아니라 보시는 것처럼 엔드포인트의 인포메이션은 다 저희 쪽 제품에 모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들이 보시는 것처럼
내부에 이제 로그 관리하시는 SIM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통합 로그 관리하는 솔루션이 있다면은 시스로그를 통해서 연동을 하고 그리고 위협을 탐지한 걸 같이 연동해서 보여드리고요. 반대로 SIM에서만 탐지된 무언가가 있다면 저희 쪽을 통해서 엔드포인트에 대한 정보를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게이트웨이 시스템들, 네트워크 보안들은 기본적으로 다 하고 계시기 때문에 뭐 방화벽, IPS 이런 데서 위협을 탐지하시면은 실제 거기서 나오는 데이터들은 소스 IP, 데스티네이션 IP 그리고 언제 발생됐는지 정도만 나옵니다. 보통은. 이런 것들을 단말단에서 왜 발생됐는지 이런 정보들을 저희 시스템을 통해서도 추론하고 보실 수가 있도록 하는 기능들을 같이 연동해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커스터마이징한 레포트들이 있고요. 이거는 이제 저희는 기본적으로 위젯 화면에서 레포트를 다 뽑아낼 수 있기 때문에 원하시는 레포트, 로그, 내가 관심 있는 것들 다 개별 이제 마음대로 만드실 수가 있으세요. 기본적으로 제공도 해드리고 저희가 못 만드시면 도와드리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어렵지 않게 다 만드실 수 있는 툴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유즈 케이스 A하고 B가 있는데요. 첫 번째 이제 저희 제품을 이제 POC 하는 곳에서 발생된 케이스입니다. 이 DRM 제품 중에서는 이제 서버에 폴더를 만들어서 이 폴더에 파일을 올려서 암호화하시는 그런 솔루션이 있으셨나 봐요. 근데 갑자기 어느 순간에 아침마다 느려지는 문제가 발생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해? 라고 이제 확인하다 보니까 엔드포인트나 서버 쪽에서 이런 정보가 올라온 게 없어? 라고 해서 나온 케이스인데 보시는 것처럼 왜 느리지를 봤더니 특정 개발자가 이제 뭔가 소스들을 모아서 그 중에서 문서들을 다 그쪽 서버에 올리는데 이걸 스크립트를 돌리셨나 봐요. 여러 곳에서 모아서 한 번에 올리도록. 근데 이게 중간에 뭔가 잘못됐는지 반복문 형태로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계속 올린 상태였는데 그걸 체크를 못 하셔서 저희가 특정 PC에서 세션이 너무 많이 발생되는 것들을 주기적으로 찾아냈고요. 그래서 이 문제가 어느 정도 리포트된 그런 케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단말에서 어떤 행위가 일어났는지를 전체적으로 취합해서 이상적으로 커넥션이 일어나는 걸 체크하고 그거에 대한 리포트를 드렸고요. 두 번째 케이스는 이제 IPS에서 이상 트래픽이 탐지가 됐습니다. 근데 뭐 저희도 이것도 역시 POC를 하고 있던 중에 액티브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차단되거나 이런 건 아니었고요. 이상 트래픽이 탐지가 됐는데 관리자 입장에서는 첫 번째 어떻게 들어왔는지, 그리고 두 번째 단말에 영향이 얼마나 미쳤는지, 그리고 세 번째 같은 이슈가 우리 조직 내에 또 있진 않은지 이런 게 궁금하셨어요. 그래서 저희 걸 통해서 로그를 체크를 해봤더니 실제로 신문사의 웹 서버 중에 하나가 멀버타이징 형태로 악성 코드를 동작을 했고요. 그래서 특정 PC 하나가 G파일 형태로 랜섬웨어에 감염된 케이스를 저희가 로그를 통해서 찾아내고 그거를 알려드렸어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알람, 저희 쪽에 알람이 온 것들을 같이 매칭해서 바로 식별할 수 있었고요. 이런 두 가지 케이스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제로 트러스트의 많은 영역은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산을 전수조사하고, 그리고 자산에 대해서 어떻게 쓰게 되는지 접근 유형을 다 파악하고, 그거에 따른 보안 세그먼트를 다 설정하고, 그리고 보안 세그먼트에 대한 점검 규칙을 하고, 그리고 지속적인 관찰과 보안 정책의 업데이트, 이런 것들을 다 하셔야지 이제 제로 트러스트를 이제 성공적으로 하셨다라고 보실 수 있는데, 저희 솔루션을 통해서 이걸 다 할 수 있다가 아니라 이 중에서 저희가 해줄 수 있는 영역은 자산에 어떻게 접근하는지, 사용자들이 우리 자산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 어떤 시간대에 주로 쓰고 있는지, 리소스가 더 필요하지 않은지 이런 것들을 저희 통해서 뽑아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보안 세그먼트에 대한 점검 규칙, 실시간적으로 이상행위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 솔루션을 통해서 찾아낼 수 있는 부분들이 저희가 이제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준비한 장표는 여기까지고요. 좀 시간 관계상 좀 빨리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문구는 당연히 여기 계신 분들 모두 아시겠지만 단말 보안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사실 더 말할 상황이 없을 정도로 중요성을 알고 계실 거예요. 단말은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보안은 이상하게 네트워크 보안부터 먼저 하셨어요. 방화벽, IPS, 외부와 내부를 나누는 것부터 시작하시고 거기에 보안을 계속 쌓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스타워즈 4편이 1977년도에 나온 것처럼 기술력이 없었기 때문이죠. 그 많은 로그들, 단말들에서 발생되는 수많은 로그들을 쌓고 분석하고 이럴 수 있는 기술이 없었습니다. 그때는. 그렇기 때문에 조지 루카스가 스타워즈를 4편을 먼저 내고 기술력이 돼서 1편을 나중에 낸 것 마냥 이제는 어느 정도 기술이 차올랐기 때문에
결국엔 이제 네트워크 보안보다는 좀 더 엔드포인트 쪽에 실제로 사용자들이 무엇을 하는가, 우리 자산에 어떻게 접근하는지 이런 측면을 좀 더 보셔야 된다는 의미로 여기 문구를 한번 적어봤습니다. 제가 준비한 장표는 여기까지고요. 저희도 마찬가지로 저쪽에 부스가 있기 때문에 질문사항이나 이런 게 있으시면 부스 쪽에서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